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의 각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규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준비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뭐 치료뿐 아니라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병원 오시면 검사할 건지, 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진료 보실 때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조금씩 천천히 하나하나씩 말씀해 드릴까 해요. 좀 옛날 통계긴 한데 2013년부터 17년까지 안구건조증이란 걸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1년에 몇 명이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1년에 230만 명. 엄청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계세요. 증상은 그냥 눈 감고 생각해보면 건조한 건 결국 눈에 눈물이 없는 거니까 그냥 뻑뻑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초반에는 뭐 그냥 뻑뻑하고 아침에 눈 뜰 때 눈이 잘 안 떠지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심해지면 이제 충혈이 생긴다거나, 또 그냥 통증이 아니라 아주 찌르고 막 갑자기 있는데 눈을 한번 콱 찔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이제 보이는데도 약간 영향을 줘가지고 보이는 것도 약간 흐리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눈부심 같은 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조증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려움증이나 이제 눈꺼풀 모양의 변형 같은 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물질이 뭐 껴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건조한 거는 눈물이 없는 건데 증상으로는 눈물이 왈칵왈칵 흘러요. 눈물이 막 계속 왈칵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하나는 아니다, 질환명은 하나인데 굉장히 약한 증상부터 심한 증상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 있는 질환을 한데 모아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아주 그냥 경한 증상에서 심한 증상까지 다 한데 묶여져 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렵고, 어떤 상황인지 병원에 와서 조금 평가를 받아보셔야지 적절한 약제를 쓸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 뭐 1995년 전에는 저희 이제 스승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구건조증이라는 걸 그때는 이제 정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성 결막염이라 그랬대요. 그냥 눈이 늘 뻑뻑하고 뻘겋고 좀 눈물이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을 만성 결막염이라고 불렀는데, 95년도에 이르러서 아, 이게 조금 뭐 얘도 뭔가 좀 다르니까 결막염은 뭔가 아니지 않느냐, 이 병에다가 갖다 이름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병을 처음으로 이제 정의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고 또 눈물이 자꾸 날아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표면에 자꾸 좀 미란이라고 얘기하는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그래서 눈이 어쨌든 환자들이 불편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병을 모아가지고 안구건조증이라고 이제 모아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원인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어떤 뭐 이제 치료가 가장 최선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2007년쯤에 요 정의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질환인 건 알겠는데 얘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잘 안 낫고 뭔 치료를 해도 뭐 계속 그랬다 또 그랬다 이렇게 왜 자꾸 반복이 되느냐 했을 때, 아, 이게 눈물 성분의 삼투압 같은 것들도 좀 변하고, 그리고 표면에 이게 분명히 염증이라는 걸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생체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염증과 무관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서 정의 자체에 안구건조증인데 안구 표면에 염증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염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은 여기다가 이제 염증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안구 건조증인데 심하면은 염증약을 써서 상황을 좀 반전시키거나 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또 10년 있다가 또 어떤 개념으로 또 바뀌게 됐냐면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제일 잘 보면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는 눈물의 항상성의 소실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그냥 뭐 있는데 없는 거까지는 옛날엔 알았는데 항상성이 소실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눈에서 생체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일정한 그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호르몬 수치든 뭐 여러 가지 뭐 성분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있던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 손상을 받아서 어떤 것이 꾹 눌러서 줄어들게 되면 뭐 반대 급부가 막 생겨가지고 그걸 막 모자라거나 채워주려거나 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항상성이 몸 자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눈물의 항상성이 소실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게 그냥 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돼 있는데 그 균형이나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들이 깨지게 되면 이게 눈물이 잘 내 눈에서 잘 붙어 있거나 유지되는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눈물을 잘 보시면은 이제 요 눈이 이제 검은 자 우리 한국 사람은 검은 자인데 검은 자에 보이는 게 각막이라 그래요. 각막 표면에 눈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눈물이 그냥 단순히 물로만 돼 있지는 않고요. 크게 나누면은 이제 다 세 층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두꺼운 층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수성층이라 그래서 물 성분이긴 해요. 근데 그 물이 일정한 두께로 물의 층을 눈 앞에 붙어 있게 하려면은 이게 그 양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그 양을 유지할 만큼 잘 나와야 되고 그 양이 날아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주는 표면을 싸주는 지방층의 성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눈에서 잘 붙잡아 줄 수 있게 하는 점액층이 좋은 질로 잘 유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상적인 눈물층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거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조금 좋게 만들면서 그 성분을 유지를 하겠지만 그게 항상성이 깨지게 된 상태가 되면 바깥에서 부족한 성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이 눈물의 항상성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 검사들을 하고 어디가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제 눈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단 이제 눈 자체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눈이 뭔가 문제가 별안간에 생겨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 간혹 이제 전신질환, 전신적인 약물 뭐 이런 것들에도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전신질환으로 아주 흔히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갑상선, 이런 호르몬 관련, 그다음에 비타민 부족 같은 전신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는 쇼그렌병이라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눈물샘이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 병도 있어요. 또 호르몬 치료를 받으셔서 에스트로겐을 막 드시는 분들도 갑자기 또 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갑작스레 온다든지, 그다음에 눈에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컨택트 렌즈를 끼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표면에 어떤 염증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안구건조증이 2차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주변 것들이 이제 안구건조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이제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건조증은 잘 안 낫고 뭐 다 이름도 다 각각이고 증상도 각각인데 도대체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싹 다 모든 질환을 한 방에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약이 진짜 여기서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자꾸 오시게 되고 이제 호소하시고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마다 안구건조증은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제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는 설명할 수 있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으로 한 방에 탁 치료되고 감기처럼 얼마 있다가 뭐 낫고 이런 병이 사실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서는 뭐 당뇨 있으시면 당뇨, 난 이제부터 당뇨 환자구나. 그래서 그 당뇨를 조절하고 관리하시려고 이제 많은 우던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고 건조화증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눈의 눈물이 어쨌든 이유에서든 모자라고 없어지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그게 관련되어 있을 만한 악화 인자들은 하나씩 좀 빼려고 찾아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물이 어떻게 없는지를 좀 요새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눈물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뭐가 없는지를 좀 찾아가지고, 그건 이제 안과에서 의사들이 좀 같이 협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없는지 찾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눈물 약을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증상을 좀
막 10만큼 괴로웠던 거를 한 2, 3 정도로 해서 그냥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가 세극등 검사, 그리고 안과에서 특수 다른 검사들을 안구건조증 검사로서 하게 되는데요. 세극등 검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그냥 눈 쓱쓱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안과 의사들이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이걸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눈 각막 표면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눈꺼풀 주변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다음에 눈물이 어느 정도의 두께와 질로 있는지도 세극등으로 저희가 볼 거고요. 또 그 다른 질환, 눈꺼풀과 눈 주변에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세극등 검사로 이제 알아내게 돼요. 안과 검사로는 이제 눈물에 이제 기름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눈물의 기름층은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내거든요. 그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망가지진 않았는지, 잘 분비가 될 만한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눈물 자체에 삼투압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 삼투압도 측정을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과 검사로는 세극등 검사, 그 기타 안과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세극등 검사에서 이제 눈꺼풀 움직임 그리고 눈꺼풀 태 이런 데를 관찰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제 안구건조증 분류 중에서 눈물이 부족한 부분보다 이제 불안정성에 올라가는 눈물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형태는 눈꺼풀 태염이라고 해가지고 눈꺼풀에 이게 속눈썹 나는 요 안쪽에 요쪽에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이보미안 글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기름을 분비해주는 기름샘이 이 눈꺼풀 안에 들어있고 그 나오는 입구들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짜보면 이렇게 면봉 같은 거를 잘 긁어보시면은 여기 약간 노란 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면봉 하얀데 보면은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기름샘은 그렇게 노란 눈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노란 기름이 나오면 안 되고 조금 약간 미색 정도의 기름이 좀 나와야 아주 정상적인 기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기름샘이 염증이 생기고 망가지고 여기 막 혈관이 자라서 막 꾸덕꾸덕해지고 기름이 잘 안 나오고 그럴수록 눈물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기름 자체가 더 누르스름해지고 딱딱해지고 고형화되고 그렇게 되면 눈물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눈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꺼풀 태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눈물을 이렇게 잘 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꺼풀 자체가 이렇게 늘어져 있다든지 안으로 말려 있다든지 안 감긴다든지 이러면 눈물을 짜주는 기능 자체들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꺼풀의 움직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눈꺼풀 태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저희가 세극등 검사를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알레르기나 뭐 이제 감염이 있다거나 익상편이라 그래서 흰자가 이렇게 자라드러내서 안구 표면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매끌매끌하지는 못하고 우들두들하거나 염증성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결국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이 까만자 각막 표면에 미란이라고 하는 미세한 상처들이 많이 납니다. 각막 표면은 사실 요 위에 있는 세포가 한 1, 2주마다 계속 새 걸로 갈아지고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매끈한 형태를 늘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항상성이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증상이 있을 때 의사가 어느 순간에 염색을 딱 해서 봤는데 여기 뭐가 상처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처를 회복하는 기전이 뭔가 깨어지고 상처가 계속 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 치료를 하면 이제 계속해서 새살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약 계속 썼는데 상처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 그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있는 눈이 뻑뻑한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 표면 검사는 안과 와서 이게 건조증 지표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심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검사가 되고 이제 보통은 건조증 하러 병원 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나 있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있고요. 어떤 눈물층의 성분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얘가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막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줄 형태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동글동글한 형태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좀 분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없어지는 눈물이 없어지는지를 보면 눈물의 어떤 층이 부족하구나를 생각해서 이제 어떤 눈물약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이런 걸 처방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눈꺼풀 태염인데요. 눈꺼풀 안에는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저희가 살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한 겹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이렇게 포도알 송이 같은 아주 한 위아래 눈꺼풀에 한 30개씩 이 기름이 나오는 이런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생산하고 분비해서 눈물의 수성층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기름층을 분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기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불투명해지거나 이렇게 약간 치약처럼 고체화 되거나 아예 그러다 막히면 안 나오고 뭐 아예 샘 자체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변화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 근처 지근거리에서 항상 기름을 분비해주게 되는 세포가 샘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눈물이 아무리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도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름 성분 보충해주는 안약이나 연고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해야지만 그것들을 이제 보조는 최소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안구건조증은 크게는 보통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단계, 제일 이제 경한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안과에 아예 안 오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불편함을 느끼면 이제 병원에 오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각자가 이제 어느 부분에 악화되는 요인은 내 눈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제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치료에서는 결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많이 하는데요. 인공 눈물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눈물이 어쨌든 모자란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의 인공 눈물을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인공 눈물도 이제 종류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농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 성분이 좀 강화된 인공 눈물도 있고요. 이제 점액층 분비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성분들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공 눈물을 그 1단계라고 해도 그 상태에 맞춰서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게 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세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눈꺼풀이 꽤 많은 부분 안구건조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눈꺼풀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세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세정,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해서 좀 이렇게 분비를 촉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두 축이에요. 그래서 온찜질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집에서도 눈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눈꺼풀 이제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그 기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기름이 나오는 입구를 좀 잘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1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눈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두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눈을 보호한 성분들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H2O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 눈물들은 이제 이런 것들 성분을 최대한 이제 뭐 pH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유도한 약들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약국에서 사게 되는 약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과에서 처방하는 주된 양대산맥인 그 성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최대한 눈물의 성분에 가장 비슷하게 검증이 돼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 약이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최대한 많이 보충을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이제 뭐 심하신 분들은 요것만으로 잘 조절이 안 되지만, 꽤 많은 부분의 안구건조증은 눈물약만 잘 쓰고 열심히 쓰셔도, 잘 쓴다는 개념은 어쩌다 하루에 한 번 건조하다 한 번 넣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조금 꽤 한 서너 번 정도 이상씩 많이 넣고 충분히 볼륨을 유지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쓰시면은 상당히 많은 안구건조증이 요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1단계에서 벗어난 아주 심하게 된 건조증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인공 눈물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안약들을 이제 처방을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고요. 이제 물 성분보다는 조금 눈에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연고 제제를 좀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연고는 눈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또 약간 시야를 흐리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자기 전 아침에 눈 뜰 때 뻑뻑하신 분들한테 한해서 좀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것보다는 덜 보이는 게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신 분들은 연고를 좀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눈물이 너무너무 결국은 안 나와가지고 이게 밖에서 들이붓는 것 같고는 한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눈물 점이라 그래서, 눈물이 이제 샘에서 만들어지면 점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서
이제 눈물을 눈 안에서만 좀 돌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치료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눈꺼풀염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도움이 되지만 초반에는 그렇게만 해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 눈가에 해주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눈에다가 안쪽에 그 눈꺼풀 기름샘에다가 열기를 줘가지고 좀 염증 치료 같은 거를 좀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치료를 하거나 그 샘을 타겟으로 해서 먹는 항생제제 같은 거를 이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눈꺼풀에 살고 있는 속눈썹에 살고 있는 모낭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세정해 줄 수 있는 세정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눈물점 아까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눈 안에서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경우에는 요 앞에 보면 눈물점이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요거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거, 안 녹는 거, 실리콘 뭐 이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를 막아주게 되면 안에서 이제 눈물이 조금 더 도니까 그런 좀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레이저는 이제 이 아래쪽 눈꺼풀 위주로 해서 여기를 조금 열 자극을 직접 줘서 이제 기름 성분을 녹여서 분비를 촉진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만능은 아니고 한번 하시면은 조금 효과가 갔다가 이제 또 다시 증상이 좀 생기면 좀 다시 하거나 좀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혈관 같은 게 막 자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꺼풀에 이렇게 누렇게 막 염증이 나고 이런 분들은 레이저 하고 나서 혈관도 좀 줄어들고 기름 성분도 조금 덜 누렇게 나오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3단계, 4단계가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고 시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많이 힘들으신 시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혈청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가지고 자가혈청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테로이드나 약물질 치료를 좀 장기간 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렌즈, 뭐 양막을 붙이는 렌즈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표면을 제대로 만들어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기저질환이 없으신 경우에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2단계 전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아주 심해도 3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료까지 가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시고 그 전에 잘 관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